자식들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엄마 아빠의 진실한 모습을 탐구해봤어요. 아빠 엄마 탐구 생활. 먼저 아빠 탐구 생활이에요. 중년에 들어선 남자가 출근 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놈이 안 보여 와이프에게 물으니 아직 잔대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고 또 밤늦게까지 술 마시다 들어와 자는 게 분명해요. 화가 난 남자가 아들 방으로 향해요. 방문을 열어 제끼자 아들놈이 누워 자고 있어요. 남자는 자고 있는 아들놈의 이불을 걷어버리며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냐며 불호령을 내려요. 아들놈이 불만 어린 눈빛을 지으며 기신기신 일어나 앉아요. 남자는 그런 아들놈이 한심해 내가 네 나이 땐 학비가 없어서 신문도 돌리고 공사장에서 막일을 했다. 고등학교 졸업하곤 부모님께 손 벌린 적이 없다.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 왜 그렇게 사냐 하며 혼꾸녕을 내줘요. 그런데 헐, 이놈이 머리 좀 컸다고 눈에 쌍심지를 집히며 앞으로는 용돈도 벌어 쓰고 학비도 벌어서 낼 테니 그만하라며 밖으로 나가버려요. 얼씨구 절씨구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죽을 똥 살 똥 고생해서 키운 자식놈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편으론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싶어 걱정도 돼요. 회사에 출근한 남자가 동기와 커피를 마시며 아들놈이 정신을 못 차려서 큰일이라는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동기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다른 부서에 있던 동기가 어제 명퇴를 당했대요. 깜짝 놀란 남자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친구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명퇴라니 말이 되냐며 펄펄 뛰어요. 남들 걱정하지 말고 그러자 동기는 우리도 위험하니 몸조심하재요. 참 사람 생각해보니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젊은 후배들은 온갖 신지식으로 완전 무장하고 능력도 장난이 아니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잘못하면 명퇴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남자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눈썹이 휘날리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불안한 남자는 밤을 새고 작성한 기획서를 다시 훑어봐요. 그런데 아무리 기획서를 들여다봐도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통 모르겠어요. 남자는 나도 이제 다 됐구나.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싶어 씁쓸하기 한이 없어요. 그때 엄청난 거금을 들여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해온 젊은 부장이 와선 담당자가 누구냐며 화를 버럭내요. 헐, 남자가 작성한 보고서예요. 남자가 자수를 하자 나이 어린 부장은 보고서의 통계 미스로 사장님과의 회의에서 대박으로 깨졌다며 후배들 앞에서 남자에게 망신을 주기 시작해요.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장유유서라는 것도 모르나 봐요. 하지만 나이가 어려도 상사는 상사기에 무조건 잘못했다. 다시 작성해서 올리겠다며 굽실대요. 그런데 부장은 남자를 못 믿겠다며 후배에게 일을 맡겨요. 회사에서 이 이상의 굴욕은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굴욕적인 건 남자가 며칠 밤을 새며 했던 일을 후배가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무능력한 상사가 된 것 같아 열이 나요. 더럽고 안 입고 와서라도 이놈의 회사를 확 때려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때 머릿속에 치킨집에서 대박났다는 친구놈이 떠올라요. 남자는 곧바로 치킨 체인점 창업 정보를 알아봐요. 그런데 헐, 창업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요즘 애들 학비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생활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데다 며칠 전 집주인이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한 암담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저축한 돈도 별로 없고 애들 결혼 비용에 노후 준비까지 나갈 돈은 더 많은 상황에서 창업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어떻게든 끝까지 회사에 붙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부장에게 찍힌 것을 반드시 만회해야 해요. 남자가 퇴근하는 부장을 끌고 술집으로 왔어요. 남자는 나이 어린 부장에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을 따라주며 부장님이 오신 후 부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네. 이게 다 부장님의 능력 덕분이네. 함께 일하는 것만도 영광이네. 라는 아부 108연발을 날려대요. 자존심도 상하고 비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명퇴라도 당했다간 지킬 자존심도 몽땅 사라지는 거니까요. 나이도 어리고 싸가지도 없지만 얘는 남자의 목줄을 쥐고 있는 능력자니까요. 남자가 나이 어린 부장을 부축하고 술집에서 나와요. 남자는 아부의 마무리 택시 잡아 대령하기 작전에 착수해요. 한참 나이 어린 부장이 타고 갈 택시를 잡기 위해 길바닥을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그때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들이 아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일각에 숨어 바라봐요.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남자가 약 20여 분을 연락에 뛰어다닌 끝에 간신히 택시를 잡았어요. 남자는 나이 어린 부장을 위해 택시 문까지 직접 열어줘요. 부장은 택시를 타려다 남자를 노려보더니 오늘 실수는 그냥 넘어가 주겠다. 정 때문에 봐주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니 앞으로는 똑바로 하라며 겁을 줘요. 남자는 자동으로 고개를 90도로 숙여대며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연발해요. 부장이 택시를 타고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고개를 든 남자는 꾹꾹 참았던 화풀이를 해대요. 너 잘났다 이 시키야. 새파랗게 어린 시키가 말끝마다 반말이야. 가다 개 응가나 밟고 넘어져라.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는데도 가슴은 후련해지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답답해져요. 하지만 얼마든지 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고개 숙일 수 있어요. 난 가장이니까요. 난 아빠니까요.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아빠를 가만히 바라봐요. 언제나 강하고 큰 산 같았던 아빠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작고 야이어 보일 수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뛰어가 안아드리고 싶지만 꾹 참아요. 아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빠의 가슴이 더 아프실 테니까요.